대변인 한창민입니다. 각 정당들이 공천 내용을 겪고 있을 때 정의당은 꾸준히 분야별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외교 통일 분야 정책 공약 발표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교 통일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김종대 국방개혁 단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김용신 정책위원장님께서 이 공약 분야에 대한 비전과 기조를 간략하게 발표를 해드리고, 이어서 이정미 부대표님과 김종대 국방개혁 단장님께서 기자회견을 담당하는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용신 정책위원장님의 기조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의당의 20대 총선 분야, 외교 통일 분야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꾸준히 종합 정책과 함께 주제별 공약 발표를 해왔습니다. 오늘이 총 20번째 공약 발표를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후보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책도 알려지지 않은 정책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책임 있는 정책 공약의 발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책을 꼼꼼히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0대 총선의 정의당의 외교 통일 분야 공약의 기조와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정의당이 보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로켓 발사와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송단 폐쇄 등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될 길이 역행하고 있고 오히려 난간에 부착한 위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무모한 모험주의도 그 책임이 크다 하겠지만, 무능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의 무능도 이를 함께 더 에스컬레이트 시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부풍 선거 정책 기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락가락하고 안보 우클릭을 통해 정체성의 물타기만 주력하고 있는 1, 2당 야당들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외교 통일 분야 기조의 4대 원칙은 기조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외교 통일 분야의 3대 비전을 정의당은 중견국가와 평화국가, 가교국가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중견국가라 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종속 변수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국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평화국가라 하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동아시아 평화공전에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평화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교 역할이라 하면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통상, 그리고 교통, 문화의 교류의 중심 가교 역할을 하는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 원칙은 평화공존의 원칙이 그 첫 번째입니다. 압박이 아닌 신뢰를 통해 그 접근을 통한 점진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를 향한 대타협과 포괄적 해법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자간 안보 협력과 남북 경제 협력의 선순환에 입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햇볕 정책의 발전적 개성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나홀로 안보가 아닌 다자간 공동 안보를 진영 논리에 벗어나 조화 균형 외교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기본 4대 원칙에 입각한 총선 공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 공약의 주요 내용은 두 분이 각각 발표해 주시도록 할 것입니다. 봄은 오지만 한반도에는 거센 북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핵실험, 제재와 압박, 간발의 악순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모든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주고받는 말만 보면 전쟁 직전의 파탄 상태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런 위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방을 제시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경하기만 할 뿐 북핵을 해결할 강력한 효과는 전혀 없는 즉자적인 대책과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말로는 북핵 해결을 최우선에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되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 등 우리에게 해가 훨씬 큰 자해적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술 더 뜹니다.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외교도 동맹도 고려하지 않는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등 선거용 안보 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교도 엉망이 되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언뜻 보기에는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만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대화 재개와 그 방법을 둘러싼 치열한 모색 역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70호도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그리고 9.19 공동성명 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 강대국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 북한 문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대통령이 앞서서 폭주하다가 한편으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강경과 대화 등 다양한 패를 가진 미국의 강경책 전위부대로 쓰이면서 협상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가 더 심각한 것은 정부 여당의 무능과 그릇된 정책에 대한 비판, 제대로 된 대안 정책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두 야당의 무능과 혼선에 이것이 크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호남에서는 햇볕 정책, 화해 협력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의도에서는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북한 개멸론을 이야기하고 그 당의 남북관계 정책을 총괄하는 이수혁 한반도 경제통일위원장은 정부의 강경기조가 필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로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떠들고 시류에 따라 혼선을 보여서는 정권을 담당하겠다는 그런 정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위기에 빠진 비핵화와 남북관계, 한국 외교를 구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평화공존과 접근을 통한 변화의 원칙을 확실히 견지하겠습니다. 전쟁 위협과 극단적 갈등의 현재를 딛고 평화와 상생, 한반도와 동아시아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중견, 평화, 가교국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런 비전에 입각해 다음에 3대 과제를 실천해 가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담대한 실천을 제안합니다. 우선은 북한과 한미 당국이 폭주의 악순환을 멈추고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대화 재개를 위해 가칭 신229 합의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비핵화 6자회담과 평화협정 4자회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비핵화 평화체제 전환, 북미 적대적 관계 청산과 수교 등 포괄적 해법은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로가 선 비핵화 대 선 평화협정에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합의했던 바에 입각해 담대한 실천을 해나갈 때입니다. 둘째, 평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한 중경국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지정학적 이익을 노려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학적 이익을 공유 확대할 수 있도록 균형 외교, 조화 외교를 일관되게 전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 일극 시대에서 미중 양강 시대로 전환하는 국제 질서 속에 생존과 경제적 안정 등 안보를 지키는 금도입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와 한미 행정협정 전면 개정 등 수평적 한미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것이 국제사회 중견 국가로서의 위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한미 관계를 보다 성숙화하는 것입니다. 1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의를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협력이 아닌 평화와 공생의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신한일 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지구촌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세계 발전 기업 외교를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윤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대외 파병 금지와 세계적 비핵화 군축에도 적극 기여하는 평화주의 외교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경협 등 남북교류 협력을 부활 활성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우선 자해적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조속히 재가동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기업주와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상설화 등의 교환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남북경제협력이 우선 복원되면 남북경제사회협력 강화협정 체결로 경협의 제도화를 보장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겠습니다. 중국, 대만 간 경협의 교훈에 입각해 빛은 계승하고 그림자는 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경제공동체와 유라시아 대륙 경제시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세력 충돌의 전이가 아니라 융합과 번영의 가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외교 통일 정책 추진으로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대박의 허상을 쫓다 쪽박 상황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